자, 손해평가사와 관련해서 강의를 맡게 된 안병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손해평가사 시험은 지금 이제 5회 정도 시험이 이제 시행이 됐고, 앞으로 뭐 시험이 계속 이제 시행되는 시험인데, 손해평가사 이제 시험 관련해서 1차 과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련된 과목별로 해서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정리를 하시면 1차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차 시험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이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뭐 범위가 좀 적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출제된 문제를 반복해서 쭉 연습을 하시면 무난하게 이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차 시험이 합격을 이제 해야 여러분들 이제 또 2차 시험도 응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1차 시험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1차 시험은 뭐 다른 게 아니고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만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부터 1차 시험과 관련해서 관련된 과목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1차 시험 과목과 관련해서는 상법의 규정 중에서 보험평가 관련된 규정 이 부분이 1차 시험의 이제 첫 번째 과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뭐 농업재보험법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이 법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두 개 부분입니다. 두 개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단 뭐 첫 번째 이제 실전 기출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회부터 해서 5회까지 해서 출제됐던 문제를 가까이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이다 보니까 반복되는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문제는 무난하게 이제 풀립니다. 자, 그러면 상법과 관련해서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보험계약의 이제 성질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험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펴 놓는데,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의 이제 당사자가 보험계약자하고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면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이제 발생되면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내용으로 해서 체결되는 계약이 보험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계약의 이제 성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첫 번째 이제 낙승계약인데, 낙승계약은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당사자 간에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그와 같은 계약을 낙승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에 의사 합치가 있으면 성립되는 낙승계약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을 하겠다고 청약을 하고, 이와 같은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 보험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성격을 낙승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계약이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무상계약은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대가 지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해서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이제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사고가 이제 발생하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무상계약이 아니라 유상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료식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분료식 계약은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서식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 경우, 그 같은 경우에는 요식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일정한 법정 형식이 없는 그 같은 계약을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은 일단 법정 서식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불요식 계약의 성격 가지고 있다. 그다음 계약과 관련해서 선의계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선의계약은 계약책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최대 선의로 이제 체결되는 그 같은 계약이 선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선의계약이라는 건 보험계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행성 계약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선의계약 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의성이라는 건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의 양 당사자, 즉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 간에는 서로 신의 성실의 이제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 같은 원칙을 선의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일단 선의계약성 이게 이제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이제 선의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계약 체결의 당사자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 간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법의 이제 일반 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선의성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선의성 보험계약의 선의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2번하고 3번하고 4번 여기 나와 있는 게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손해와 관련해서 손해 방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상법에서 보험계약자의 손해 방지 의무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이제 의무가 부과된 건 계약의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보험계약자와 관련해서는 보험계약 체결할 때 중요사항과 관련해서, 즉 보험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과 관련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 즉 고지 의무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인위적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인위적 보험 사고다. 자, 그러면 인위적 보험 사고라는 건 고의를 가지고 보험 사고를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발생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와 관련해서 면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관련해서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와 같은 이제 관련 규정 여기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보험자와 관련해서 보험약관에 대한 내용, 보험약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보험 계약자에 대해 가지고 보험자가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험자와 관련해서 의무사항 규정되어 있고,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선의성하고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계약의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관련해서 여기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계약의 선의성 유지와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오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선의계약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상계약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요식계약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사행계약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계약의 이제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선의계약 좀 전에 설명되어 있지만 신의 성실의 이제 원칙에 입각해서 계약 체결돼야 된다. 이게 선의계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상계약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 지급하고 보험료를 지급한다. 그분이 대가 지급이 있기 때문에 유상계약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대가 지급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상계약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행 계약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사행 계약성이라는 건 우연하게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해서 보상을 하는 게 보험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고의 우연성, 우발성은 이제 계약의 특수하기 때문에 사행 계약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식 계약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요식 계약하고 요식 계약,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계약을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불요식 계약이냐 요식 계약이냐, 자 이건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정한 양식이나 서식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이 돼야 계약이 성립하는 그와 같은 계약일 때는 요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제 일정한 서식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재사항,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가 돼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계약을 요식계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식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엄등과 관련된 행위와 관련해서는 수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가 된 그와 같은 이제 서식을 사용을 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서식이라든지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도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있으면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그리고 별도의 이제 상법이나 이와 같은 법에서 별도의 서식 이런 걸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불요식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식 계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보험계약의 이제 법적 성격으로 오른 것 이렇게 되는데, 선의계약성하고 유상계약성하고 사행계약성,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제 법적 성격으로 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4번. 문제 4번은 제3회 시험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 이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 상대방에게 납부의 즉 성납 여부와 관련해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이 된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에서 규정 30일입니다. 30일 이내 상대방에 대해서 납부의 통지. 여기 이제 납부란 건 성납 여부와 관련해서 성납 여부에 대해서 통지를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보험계약은 청약과 성납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이제 지급이 이루어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낙성 계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이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낙성 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청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자의 성납, 자, 이 부분이 일치가 되게 되면 보험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청약하고 성납이 있게 되면 보험료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 관계없이 보험계약은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보험료가 이제 지급이 되면
보험자가 뭐 30일 이내 성납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계약이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 보험료가 꼭 지급돼야 되는 건 아니다. 그분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나 있는 설명, 뭐 이 부분, 이분이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 그 청약과 관련해서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길 때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청약을 할 때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지급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승낙을 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이때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른 그와 같은 이제 책임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상법 638조 2 제3항의 법률상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보험자가 납부 통지 기간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보험료와 관련해서 이제 지급되게 되면 30일 이내 뭐 납부 여부와 관련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납부 통지 기간 내 납부 통지를 해태한 경우, 해태했다는 건 결의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한 것으로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4번 문제에서는 2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5번. 문제 5번도 보험계약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보험계약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보험계약은 보험자 청약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낙선계약이기 때문에 청약하고 승낙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청약이 되게 되어 있는데 청약은 보험계약일 때 이제 가입의 의사죠. 가입의 의사인데 이와 같은 이제 청약은 보험자가 청약하는 게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승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승낙은 보험계약자가 하는 게 아니고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보험자가 승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청약하고 승낙 나뉘는데 청약은 보험계약자가 그리고 승낙은 보험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청약하고 승낙의 의사 합치가 되면 보험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청약하고 승낙 각각 뭐 의사표시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우연한 사고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계약의 이제 특성 중에서 사행계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사행계약성 가지고 있다는 건 보험 지급과 관련해서 보험 지급의 조건이 우연한 사고 발생에 대해서 지급이 된다. 그와 같은 이제 성격을 사행계약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에 특별한 요식행위를 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률상에 이제 정해져 있는 뭐 서식이라든지 또는 뭐 기재사항의 기재가 돼야 뭐 효력 발생한다 그런 계약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계약을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상법 보험편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상호 보험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편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규정
상호보험에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서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6번. 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이제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의 시험 문제입니다. 자, 1번 보험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일방에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 계약자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보험자를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보험 계약의 이제 성격 중에서 낙성 계약의 성격을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도 낙성 계약과 관련해서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3번 보험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물 계약은 낙성 계약에 반대되는 그와 같은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물 계약이란 건 물건의 이제 인도 등과 같은 일정한 행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계약을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민법상으로 현상 강구라든지 대물 변제와 관련된 계약이라든지 또는 계약금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 즉 계약금 지급이라든지 현상 강구 같은 경우에는 응모하는, 즉 제출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약을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이제 반대되는 계약이 낙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낙성 계약은 일정한 행위라든지 요건이 갖춰져야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 간에 의사 합치가 있으면 성립되는 그와 같은 계약이 낙성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보험 계약은 요물 계약이 아니고 보험 계약은 낙성 계약으로서 이제 성격 가지고 있다.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 표현입니다. 보험료 지급은 보험계약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되는 거고 보험계약 체결 자체는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 간에 의사합치, 즉 청약하고 승낙에 의사합치가 있게 되면 보험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낙성계약으로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부분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부합계약이라는 건 약관 등에 의해서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될 때 이때 그와 같은 이제 계약을 부합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부합계약이라는 건 계약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미리 정해놓고 상대방은 그 계약 정해진 내용과 관련해서 계약 내용을 별도로 결정할 것 같은 권한이 없는 그와 같은 계약이 부합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도 보험자가 보험과 관련해서 약관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이미 정했다는 건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중요사항과 관련해서 이미 보험자가 이제 결정을 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결정사항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자, 즉 보험계약자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약관에 의해서 체결되는 그와 같은 계약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부합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주로 뭐 신속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이제 계약이 체결될 때 뭐 이런 그와 같은 경우 체결되는 방식이 부합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계약도 보험자와 관련해서 보험자는 하나의 이제 상법상의 상인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빠르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약관으로 해서 이미 정해놓고 그와 관련해서 보험계약자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걸 이제 결정해서 체결되는 그와 같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계약을 성격을 부합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6번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정답은 3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7번째 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법 규정되어 있는 보험법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5의 시험 문제고, 자 1번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청약 받을 때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다. 그럼 이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2주 이내 납부의 이제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라는 건 성납 여부에 대해서 이제 통지죠. 여기서 지금 뭐 2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2주가 아니고 원래 이제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 30일 이내 납부, 즉 성납 여부에 대해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부 지급받거나 일부 지급받거나 뭐 각각 보험료를 이제 지급할 때는 상법이 정한 기간 내, 여기 이제 상법이 정하는 기간이라는 건 좀 전에 봤던 30일입니다. 자, 그래서 상법이 정한 기간 내 납부 통지를 해태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태했다는 건 이제 게을리했다, 즉 납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보험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성납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정 규정이 아니고 성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다는 건 간주 규정. 자,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성납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 내 납부 통지를 해태한 때는 성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나 있는 설명 이게 이제 옳은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은 경우에는 언제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언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뭐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은 경우 그 이후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이때는 청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뭐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지급이 됐다 하더라도 보험자 입장에서는 청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7번에 있어서는 정답과 관련해서는 3번.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8번. 보험 약관 조항 중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뭐 상법상 이제 보험 계약은 뭐 상대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의 이제 규정과 관련해서 보험 계약자나 보험 수익자나 또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불리한 조항과 불리하게 약정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이제 효력이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1번이 보험계약 체결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계약 체결일 기준에서 1개월 전부터 보험 기간이 시작되기로 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급 보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상법과 관련해서는 소급보험 643조에서 소급보험과 관련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나 뭐 보험 수익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험증권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법 641조에서는 보험증권 내용과 관련해서 뭐 이 제기와 관련해서 이 제기는 1개월 이하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개월 이하로 해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이제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보험 증권 내용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미만으로 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2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개월 이내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약관 설명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1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법 638조의 3에서는 약관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취소와 관련해서 취소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3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이제 1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단축을 시키는 그와 같은 약관 조항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단축이 되는 건 보험계약자한테 불리한 조항이죠. 그래서 보험계약자한테 이제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뭐 이와 같은 이제 약관 조항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에서 이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이제 가지는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반환 청구권과 관련해서 소멸시효 기간. 자, 이건 이제 상법 662조에서는 3년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법 규정은 이제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에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9번.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기업 설명 의무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관과 관련해서 뭐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분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 보험계약을 체결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자, 이때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니은 보험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뭐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고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D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다. 보험계약 체결 자체가 계약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그럼 이때는 이제 판단은 대리인은 이제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대리인의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도 약관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에서 약관 보험자의 설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세 가지 경우다. 약간의 이제 설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10번. 문제 10번도 약간 교부 설명, 약간의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기억 보시면, 약간 교부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억 보시면, 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와 지급 방법, 그리고 보험자의 면책 사유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분하고 그다음 보험료의 지급 방법 그리고 보험자의 면책 사유 자 이와 같은 부분이 중요 사항에 해당이 되냐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하고 보험료의 지급 방법 보험자의 면책 사유 자 이런 부분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이제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니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에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보험약관과 관련해서 교부는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이제 전부나 또는 최초 보험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때 교부하지 않는 건 보험약관이 아니고 보험증권 보험증권 교부와 관련해서는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가 지급이 돼야 보험증권이 이제 교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때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은 보험료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각각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이번 틀렸고 그다음 이제 D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보험자가 상법상의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과 관련해서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되어 있는데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보험자가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험계약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과 관련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에 따라서 계약 취소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각각 교부 의무를 이제 위반했다. 그럼 이때는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뭐 2개월 경과 시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월은 이제 범위에 들어가죠. 또 이와 같은 경우 뭐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해당되는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0번 문제에서 지금 뭐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 뭐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건 기억 하나가 이제 옳은 설명이고 나머지 이제 니은하고 디귿은 각각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